예, 안녕하십니까. 이슬이TV의 박선호입니다. 네, 맨날 빡빡거리면서 그냥 빡빡거리고 있는 임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는 문화 뉴스들이 좀 핫뉴스가 많이 있어서요. 네. 물론 이제 뭐 각종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했으나 네. 뭐 정치인 거 빼고 일단 이번 주는 문화 중심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먼저 소식 하나 전하면 인천시 그 출자 출연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꽤 많죠. 시 예산이 네, 들어가 네, 있고요. 네,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들입니다. 사실상 시의 그 행정력이 직접 하지 않는 것들을 다 하는 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뭐 큰 공사공단 포함해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그 출자 출연 기간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이 경영평가는 올해 지금쯤 나왔기 때문에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도 2022년도의 경영평가에 그 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가부터 만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1등급부터 이제 5등급인데 가등급이라고 하는 1등급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인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마급이 나왔습니다. 마급은 맨 끝입니다. F입니다, F. 예,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예, 좀 치욕적인 결과가 났고요. 그래서 14일 이제 인천시에 따르면 이제 2022년도 작년 그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출자 출연 기간 경영 평가를 했고요. 네. 지난 8월까지 서면 평가하고 나서 9월, 10월에 두 차례 운영 심의위원회 열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전문가들 그룹이 와서 직접 평가하는 거고요. 요소를 보시면 뭐 리더십, 뭐 경영 시스템, 사회적 가치 이제 뭐 강조하니까 경영 성과인데 경영 성과가 한 50점 정도, 나머지가 20점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등급이 향상된 곳을 보면 딱 한 곳밖에 없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21년 대비 2022년 그렇죠, 그렇죠. 인천 여성 가족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다급에서 나급으로, 그러니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온 게 유일하게 그 전년도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거고요. 네, 22년 대비 2023년. 그렇죠. 네. 23년이 아니라 2021년 대비 22년. 22년에 수출하니까 작년 실적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정부가 바뀌고 반반 정도 걸린 그거네요. 그렇죠. 반도 안 걸린 기간도 있고요. 근데 그 CEO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뭐 7월에 새 정부가 새 우리 시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은 이제 뭐 반입니다. 사실 7, 8, 9, 그렇죠. 10, 11. 그러니까 바로 또 교체된 데가 있지만 또 몇 개월 있다가 교체되고 공모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얘기 많은데 이 부분은 그 전 시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민만 사실 피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정당이 뭐 집권하느냐 이거 상관없이 잘 돌아가야 되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준 건데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평가들이 좋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도 CEO가 바뀌는 거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고 계획도 잘 짜야 되고 인사도 또 개편하다 보면 어수선하게 끝낼 한 해가 크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각각이 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다급이었는데 라급으로 떨어졌고요. 4등급으로 떨어졌고 인천 신용보증재단도 다급으로 오르긴 했으나 어쨌든 여기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도 원래 낮급이었는데 그러니까 2등급이었는데 4등급 라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이따가 내용은 좀 아시죠? 이따가 할 말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라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개선 효과가 워낙에 뭐 그 개선 권고사항 이행률이 적어서 저조한 거로 평가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스마트시티는 개선 권고사항, 그러니까 이제 경영평가하고 나서 개선하려고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률이 거의 50%가 차이 안 돼서 최하의 평가인 아마 마급, 소위 F입니다, F. OF 혹은 5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 격동기고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냥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임금의 피해를 좀 봅니다. 이 등급이 낙급해서 뭐 낙급으로 떨어지면 예를 들면 그런 게 또 문제가 있네요. 예, 연말에 성과급이 140% 나올 게 뭐 70% 줄고 이래서 2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으로 줄고 뭐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도 좀 사실은 기가 좀 구성원들이 죽죠. 네. 구성원들의 잘못은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있는 경우도 경우에 있겠지만 따라 근데 CEO가 교체하고 그러니까 대표 과도기이기 바뀌고 하면 때문에 예.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부서 보고 두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게 있죠. 최소한 한두 달씩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또 CEO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쯤 발표를 하면 올해 게 자기가 엉망이다 이렇게 또 판단돼서 약간 오해가 있어 보이기도 근데 하고요. 제가 얼핏 보기에 여기서 지금 인천의료원하고요. 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좀 변론하고 싶은 게 네. 인천의료원 여기 간호사 퇴직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대우 개선해준다고 말로만 해놓고 지금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또 여기도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인천신용보증재단도 사실은 그런 오는 고객들 편의를 많이 봐주다 보면 실적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런 건 평가를 좀 예. 다른 각도에서 이 존재 목적이 소상공인이나 좀 생활이 좀 뭐라 그럴까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는 거니까 예, 예. 이거는 이렇게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같은 잣대로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경영평가 지표가 좀 개선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뭐 신용보증기금 얘기 나왔을 얘기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거의 다시 환수가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어렵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 예. 그래서 그 기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기금을 보증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보증하면서 당연히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노사 갈등 문제도 그 지금 CEO가 바뀌기 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인데 평가가 어쨌든 지금 나왔고 이게 작년치인데 네. 지금쯤 나오면 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CEO나 이 바꾸는 그게 이게 이제 과도기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묘안 같은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행정학적으로 스포일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전리품 가져와서 이제 임명하다시피 하는 게 그러니까 또 필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네네네. 제가 조금 그냥 쉽게 제안한다 그러면 회기 연도 정도는 좀 맞춰주고서 네. 대표를 바꾸는 것 같은 거 이 정도는 좀 서로지 서로. 예, 이따가도 제가 이쪽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예. 되고 저쪽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예. 서로 상처내가지고 결국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들을 못하고. 네, 뭐 이따가 뭐 그 문화재단 얘기도 하면서 하겠으나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아예 그 시정부가 바뀌면 그때부터 임기를 다시 같이 시작해요. 그리고 같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중도에 소위 말하는 알바끼니 뭐 옛날 사람들 넣어놓더니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네. 그런 부분은 좀 해야 구성원들뿐만 아니고 이 혜택이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냥 줄잡아서 우리나라에 공단 사장 정도가 한 6만 명, 7만 명 대통령이 바뀌면 임명하는데 네네네. 거기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했든지 간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떠나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약간 그게 후진적인 이제 뭐 그게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의 경영이든 예측 가능하게 제가 저 보니까 약간 그래서 뭐 예. 사퇴를 종용했다 그런 얘기도 지금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머물러 한번, 가잖아요. 예, 다시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인천시에 섬이 이렇게 많았는데 섬마을 박물관이 처음 열렸다는 겁니다. 신시보도, 네, 신시보도. 북도면. 예. 15일 날 개막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개관을 했는데, 이게 인천시 옹진군하고, 네.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이제 같이 해서. 어차피 시립박물관 산하. 예, 박물관이니까 이제, 예, 뭐, 네. 그래서 이제, 운영은 아마 옹진군에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아마 같은 전문성을 담보를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에, 체결한 그 조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조약이 아니라 협약에 따라서, 그 근거로 첫 번째 성박물관이 생겼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섬이지만, 거기 지금 다 내놓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예. 그 전시가 크기로, 저기 그 규모를 보면, 전시 내용을 보면,
일부는 살아가다라고 해서 땅을 일구고 바다를 더불어서 살아온 그 신도, 시도, 모도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전시를 2부로 해서 지금은 사라져 있는 뭐 시도해수욕장 기억하시나요? 혹시 뭐 북도 양조장, 학교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거기 염전도 전시했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선착장 사진들 비롯해서 새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나중에 뭐 그 바다 연결이 되면 좋겠으나 네. 그렇지 않아도 가시면 지금 다른 놓고 꼭 좀 있어요. 보시면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방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영종도로서 오시면요, 영종도에서 배 타서 차도 가져갈 수 있고 차는 주차시켜 놓고 사람만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섬이 크지 않아서 좀 일찍 오시면 한 바퀴 둘러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섬이거든요. 네. 네. 또 박물관까지 열었다니까 볼 게 조금 더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기쁜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뭐 기쁘지 않고는 아니라 계속 저희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속 말씀드리고 아, 이거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문화재단의 이제 아트 플래톤 관련해서 계약이 올 12월 말로 끝나는데 재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트 플랫폼의 레지던스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술가 1000명이 뭐 그 레지던시 폐지에 관련 축소에 관련한 반대 설명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그 중구에 있는 자생적인 단체들 네. 상공인들이 또 모여서 그 반대 소리로 아트 플래톤 일대가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상권이 죽는다 그래서 활성화시켜달라는 또 이런 게 있어서 민민 갈등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으나 아니 근데 그 계양장 축제가 3년 연속 무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좀 사실은 좀 갈등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어쨌든 저기 고기가 이제 뭐 지금도 가보시면 뭐 좀 그 허허벌판 같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시에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내년 1월에 그 문화재단 위탁했던 여부를 결정하는 것 포함해서 1월에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분 혹은 뭐 지금도 상업적으로 활성화해달라고 하는 분 또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인천 아트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12월 말까지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3개월 정도, 3개월 계약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연장해 했답니다. 주는 거로 연장해놓고 해놓고. 일단 이제 운영을 한 상태에서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하고. 이런 기관들이 흔들리면 네. 그 피해는 그냥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두 결국 번째는 그렇죠. 또 네.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네. 사실은 그 뭐 6월, 9월 이렇게 이동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걸 그 직원들은 원래 이제 그 입사할 때 시하고 재계약이 안 되면 자동 그러니까요.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전에 예고도 하고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늘 좀 갈등이 있긴 하나 어찌됐든 다행인 거는 시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보고 새해 1월 달에 토론회 봐서 네. 묘한 어떤 좀 더 좋은 시책으로 나와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기회는 받게 됐고요. 네. 참고로 이거 그 인천 아트 플랫폼은 2009년도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14, 15년 됐나요? 아니 원장님 너무 잘하시는 네.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레지던시는 그 전부터 외부 내부 이렇게 덜 많이 했었는데 핵심은 레지던시 얘기이고요. 또 하나 핵심은 거기가 이제 그 한겨울이나 또 이렇게 행사가 없을 때 보면 너무 썰렁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 그 차이나타운에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와서 그런 부분에 이제 서로 논란이 있고요. 또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뭐죠? 그 레지던시 관련해서도 지금 시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2026년에 네. 광복회관이라고 있는데요. 광복회관 쪽으로 좀 레지던시를 옮기고 거기를 다른 거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안도 한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모두 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잠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가 너무 졸속이에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아트 플랫폼 르네상스가 필요한 거라면 네네. 그런 걸 딱 걸어놓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하고 그 문제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공론화 과정, 토론 과정을 좀
겪어서 야 이거는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만들어서 갔으면 예. 이런 잡음이 좀 덜하고 정책은 뭐 또 어차피 기한도 맞춰서 갈 수 있는 건데 정책은 어차피 시에서 결정을 하고 시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뭘 할 수는 없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제 말씀이 세련되게 할 수 그거예요. 있으면 네. 됐던 부분이 그냥 툭 아니었나. 쳐보고 떠드니까 뭐 해보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아토피점이 주민들이 문화예술이 나름 전문성 있는 분야인데 비전문가들 눈에 봐가지고 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건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경영평가만 했지만 그러면 그런 평가를 한번 정식으로 받아보든지 뭐 평가는 뭐 매번 받고 하고 아니 있는데 그런 그 기관에 대한 그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자문을 구해본다든지 네. 그런 거 어쨌든 없이 지금 우리 임 박사가 말씀하는 거 포함해서 우리도 저희도 가능하면 한번 찾아가 뵙고 그래 아차명이라 그 행사에 좀 보면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간 좀 논란을 좀 늦춘 느낌은 들긴 하지만 제가 질문 하나 어쨌든 예. 그 인천 문화재단에 3년 근무하셨죠? 네. 3년 근무하시면서 네. 왜 또 이러세요? 네. 그 지금 요 그 평가가 네. 좀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뭐 좀 이거 좀 심한 질문이 내가 했으면 더 성적이 올라갈 아니,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아니 있었어요? 단지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게 재계약이 어차피 12월이라는 거 예측이 됐고 그리고 그런 논란거리들이 그 전에 있었으면 재단이 됐든 시가 됐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었고 네.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 쳐다만 보고 그걸 지시라고 생각하거나 그걸 반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지. 그러니까 구성원 간에도 그렇고 시 정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네. 부족함이 있지 않았냐. 그런 부분은 좀 쉽진 않지만 계속 논의가 돼서 계약 전에 이런 얘기 다 끝나고 12월에 네. 깔끔히 계약을 하던 포기를 하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머릿속에 아니었는지. 소설이 지금 그려졌는데 네. 그런 소통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네, 결국은 내년도 뭐 예산에 소통 협력관이 이번에 거의 얘기를 없앤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시적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연히 근데 네. 그러면 소통협력관이라는 그 조직이 있고 그렇죠. 있으면 어떤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기잖아요. 인간관계.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 만료되는 이런 거 미리 체크해가지고서. 아니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예측된 거 부분에서 아니 뭐 소통협력관이나 소통관이 아니더라도 이 담당국이나 담당 쪽에서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요.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또 재단에서 받아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면 그 사전에 그러니까 왜 계약을 늦추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지지부진하는지 이런 거로 잡으면 일어날 게 과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네. 재계약을 해서 뭐 레지던시를 키우던 레지던시를 없애던 옮기던 이런 논의들이 계약 전에 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그 저기 이사 갈 것도 안 하고 저희가 계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계약 그런 것조차도 안 했다면 그건 뭐 시 당국을 포함해서 재단에 또 수뇌부가 됐던 분들도 많이 요구를 했을 수 있을지언정 아니, 또 그렇다고 해서 결과로 봐서 안 나왔다면 좀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내보낸 거죠. 다음에 네. 어떤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니, 내놓지 않았죠. 처음에 얘기할 때도 시에서 그거 이제 내보내겠다 그랬으면 네. 여기다 뭘 아니 뭐 청사진 뭐 계략적으로 해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하여튼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불통입니다. 네 여러 가지 예. 뭐 이런 건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건수도 안 되는 문제고요. 아. 물론 얘기했듯이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레지던시의 존폐 문제나 혹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인적이 적고 뭐 이런 문제들은 어디든 생길 수 있다면 네. 조금 더 깔끔히 아니 올 7월에 시장이 바뀌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작년 7월에 시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1년 쉬었고 1년씩이 아니라 1년 동안 논의했고 그러면 7, 8월에 나와서 이거 10월 전에 깨끗이 마무리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11월에 재계약을 할 건지를 결정하면 되지. 무슨 계약 연장을 무슨 이게 뭐 사골세입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니, 저 누구 편 되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니, 집 나갈 시간이 뻔히 아는데 근데 12월 돼서 이제 집 나갈 거냐 제 말 기억에 거냐.
처음 얘기 나왔을 때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문화예술하고 네. 문화예술 경영은 다르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문화예술을 들고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돈 몇 푼 안 주면서. 흔드는 건지 흔들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연말 연시고요. 또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각종 공연, 전시, 예술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아니 그거는 IQ 있잖아요. IQ.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것도 다 IQ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IQ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별, 월별, 주별 나오는데 제가 지금 뽑아놓은 거는 주별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 먼저 버텀라인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네. 뭐죠? 재즈 카페. 거기는 재즈에서 하는 공연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UL의 그 매직 크리스마스라고 부평 아트센터에서 23, 24일 여기 공연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뭐 신비한 성자를 상자를 열어라. 거예요. 성자를 열어라. 중국문화회관. 그다음에 영국 그 늙은 부부 이야기. 또 이거 꽤 오래된 작품인데 이번에 좀 깊이 있게 했다고 합니다. 다락소극장. 그다음에 뭐 가족 뮤지컬 스크루지. 잘 아시죠?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럴 이런 것도 어린이 과학관에서 이 개항구 있다고요? 네.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약간 대중적인 공연인데 미스터 트롯. 죄송합니다. 대중적인 그 공연인데요. 미스터 트롯의 탑7 콘서트도 남동 체육관에서 열린답니다. 뭐 요즘 남동 체육관에서도 이런 행사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엊그제도 좋은 행사를 했고요. 연극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 전시로 보면 대표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눈에 띄고 말씀드리면 이게 인우동 개인전인데요. 이게 이제 성광미술관에서 할 거고요. 하고 있고요. 21일부터 27일까지. 이게 신포동에 신흥동 주차장 있는데 바로 우체국 옛날 우체국 바로 앞에입니다. 옛날 성광공사 자리가 이제 성광문화재단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의 건물. 꽤 오래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유미정 초대전 말 작가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원장과 한번 보았던 그 그림 작가시구나. 그러시고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이제 뭐 창작 그림 뭐 이런 전시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짜장방 박물관 아시죠? 거기 가면 관호 차이나타운을 지키다라고 하는 저기 우리 차이나타운 가셔서 노들 체험관하고 짜장방 박물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짜장방 박물관은 저쪽에 있고요. 차이나타운에 있고 누들 박물관은 이제 신포동 쪽으로 더 와서 중구청 내려오게 거기서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짜장방 박물관도 한번 가보시면 관호 관련해서 특별전을 한다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20날 거만 그냥 말씀만 드려도 벌써 20날에도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음악살롱 도시 음악을 기록하다고 하는 부평 아트센터. 그다음에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마술피리가 이제 청라에서 20날 청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인천 근대문학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근대문학을 읽는다라고 하는 상설 전시도 하고 있으니까 좀 연말연시 춥고 그렇긴 하지만 좀 가족들과 또 우리 연인들과 같이 좀 인천의 구도심을 도시면서 그것도 인천 송도시를 포함 뭐 청라를 도시면서 문화활동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3년도 미추홀구에서 오랜만에 행사를 하나요. 크리스마스 문화 행사가 20날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가 어딘가요? 인하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인하대학교 바로 앞일 겁니다. 인하대학교 앞에 3번 출구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광장 같은 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이 나온 석학이라고 하는 우연 선생님, 고유엽 선생의 그 평전이 나왔는데 그 평전에 대한 북콘서트가 19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18일 날 방송을 내보내니까 19일 날 내일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가서 보시고 들으시면 뭐 인천에서 좋은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 안 가셔도 또 추운데 멀리 가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제가 좀 보니까 사실은 이 우연 고유섭 선생님의 이
대한민국 미술, 네, 네. 예술사에 남긴 업적이 그럼요. 네. 사실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 그럼요. 당시에. 네, 그럼요.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이 네, 네. 다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우리 인천 시민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네, 동인천에 우연노라고도 있고, 있죠, 네. 우연문 박물관. 우연 상도 주고 하더라고요. 네, 인천문에 대해서 우연상도 있고, 그 반갑게 그 최근에 동인천에 또 우연문 갤러리라고 또 갤러리를 별도 두고 거기서 행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왜 고유섭인지, 왜 고유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인천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위해서라도. 저도 우연문 갤러리 가서 잠깐 들었는데, 네. 인천 시민이면 적어도 한 번은 좀 듣고 머릿속에 뒀다가 누가 물어보면 인천에 네. 문화예술계에 이런 분이 계셨다. 그 그럼요. 어려운 시대에 그럼요. 계셨다. 이런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뭐 대표 인물이고요. 우리 지금 인천시립박물관에 지금 송도 쪽에 그 구성도에 올라가면 그 좌상도 있고요. 네. 그 시트도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앉아서 왜 이렇게 도자기 들고 있는 모습이 그게 그분이, 이제 세월문화재단하고 몇 군데에서 해서 만든 기증한 거라서 보시면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군요. 네네. 동상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 소식 맞추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저는 물어볼 것도 있는데요. 네. 저한테 자꾸 연락이 와요. 네. 더인천 근데 사실은 페이스북에도 언급하시지만 이거는 우리 이제 박선호 원장님의 20년, 30년의 어떤 염원? 예. 무슨 생각, 의지, 어떤 게 녹아들어서 이제 표현될 것인데, 진행 사항을 간단히 지금 어떻게. 일단은 지금 뭐 홈페이지 계속 제작 중이고요. 네. 하여튼 1월 중에 오픈할 텐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옆에 우리 임 박사도 자문을 구해주고 하는데, 일단 처음 만들고 하는 부분은 실무적인 거라, 제가 뭐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것저것 해본 경험 때문에, 일단은 좀 구축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같이. 아니, 저도 전화 안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20년을 고민하는 거면 박사논문 쓴다는 거랑 비슷해요. 그 3년, 4년 고민해서 쓴 박사논문 심사하는 교수들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심사하는 그런 룰을 범할까봐 골격을 만들어 놓치면. 고맙습니다. 그 골격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두박근은 좀 더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중에도 이제 뭐 그런 여론 같은 것도 이제 앙케이트도 하겠습니다만 뭐 바라는 코너가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열려서 하고요. 참여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더 인천 언론사랑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다고 이런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조금 저희가 아직은 뭐 1인 미디어까지는 아니지만 아직은 적으니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저희가 내공을 좀 쌓으면 저희가 먼저 제의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로 따지면 어떻게 중병아리는 된 건가요? 이제 병아리 돼서 조금 이제 이제 1월 정도면 조금 앉아서 털이 나요? 조금 날려고 그 날개짓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1월은 돼야 되겠네요. 네, 지금 계속 홈페이지 작업 중인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렇죠. 혼자 하시면 더 오래 걸려요, 사실은. 뭐 여러 사람이 하면 또 이게 더 효율성이 없어서 일단 해놓고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럿이 할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골격은 그걸 구상한 사람이 세워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해서 보충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도 약간 방향 개편하는 것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슬이도 뭐 아까도 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슬이 TV는 지금 오늘은 좀 문화적인 이슈를 조금 정치적 해석을 좀 했습니다만 문화적으로 그 공연 전시 뭐 이렇게 하시는 예술인들 중심의 채널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너무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중에 같이 하긴 하겠습니다만 패널도 좀 다양하되 또 문화예술 쪽의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그걸 연계시켜서 그 저희 그 더 인천의 한 코너를 아예 이슬이 TV 코너를 만들어서 그 중에 또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쪽을 강조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더 인천에서 문화예술 쪽을 좀 특화시키는 부분에서 좀 더 첨언할 수 있고. 제가 공개 모집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슬이 TV 우리 원장님 옆에서 진행하시는 그 여성분이 계시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왜 이러지? 사퇴는 아니고 저는 이제 PD로 승진하고 지금 와서 좀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니까 섬세하게 좀 대신 급여는 없고 재정기부예요? 1년 봉사 후에 재검토 아니 이게 좀 근데 다양한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 되고서 문화적 행사
문화 인물 네. 또 행사가 좀 크면은 그걸 기획하신 분을 초대하다가 예, 그렇죠. 또 기획 의도라든지 우리가 꼭 보는 사람이 좀 관심을 가져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뭐 설명 듣고 보는 거랑 네, 그럼요. 안 네. 듣고 보는 건 뭐 그림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네, 제가 네, 이거 아티쇼 보면서 야 그림도 공부하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준비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좀 모집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밝히는 건 올해까지는 시험적으로 좀 서로 뭐 좀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했는데 조금 좌충우돌했다면 내년부터 좀 정교하게 좀 더 특화시키는 걸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럼 더 그건 인천으로 별도로 또 더 인천에서 가면 목소리를 또 내거나 네. 뭐 반드시 방송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좀 방송의 지평을 좀 넓혀대.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 소식을 정치 경제까지 알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근데 문화예술은 공통적인 문제라서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춘천 그 건축 조각점 네네네. 이런 거랑 같이 협력하고 네. 이런 거 홍보도 예, 좀 예, 해주고 예, 우리가 예.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뭐 예. 제가 헛소리 비슷한 말을 잘하는데 그래서 30년 후에는 우리 원장님의 흉상이 우리 고유석 선생님 옆에 작게 남아있거든 뭐. 30년 후에 흉상이 생기려면 제가 죽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30년 이후까지 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제가 그런 얘기냐면 살아있는 동상은 김정일, 김일성 아니면 세우는 거 아닙니다. 또 있던데.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됐든 남이 아니, 세워줘도 그걸 거부하는 게 맞죠. 스스로 동상은 있을 땐 하는 게 아니고 후하게 해줘도 제가 압박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고. 네, 잘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천에 진짜 사실 저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하는데 어떤 분야를 딱 집었을 때 그분이 딱 연상되는 게 참 없는 동네가 인천이거든요. 일단 뭐 서로 노력해서 체육이든 뭐 얘기했을 때 누구 이게 나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누가 됐든지 간에 무슨 분야 그러면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 입에 회자되면서 떠오르고 그런 분들이 인천에 많을 때 진짜 원로가 바로 서는 거고 그런 분들이 계속 유지되고 멱을 유지하면 그때 비로소 인천의 정체성이 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차 분이 하고 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오라차차 인천 감사합니다.